So in order for robotics to happen, you need AI. But in order to teach the AI, you need AI. And so this is really the great thing about the era of agents, where we need a large amount of synthetic data generation, robotics, a large amount of synthetic data generation, and skill learning called fine-tuning, which is a lot of reinforcement learning, and enormous amount of compute. And so this is a whole era where the training of these AI, the development of these AI, as well as the running of the AI needs an enormous amount of compute. Well, as I mentioned earlier, the world has a severe shortage of labor. And the reason why humanoid robotics is so important is because it is the only form of robot that can be deployed almost anywhere brownfield. It doesn't have to be greenfield. It could fit into the world we created. It could do the tasks that we made for ourselves. We engineered the world for ourselves, and now we could create a robot that fit into that world to help us. Now, the amazing thing about human robotics is not just the fact that if it worked, it could be quite versatile. It is likely the only robot that is likely to work.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 황의 기조 연설 중 일부를 함께 봤습니다. 영상 3편의 젠슨 황의 기조 연설 이어집니다. 21년 테슬라 AI 데이에서 일론은 우리의 세상은 인간의 신체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계단, 문, 도구 등은 인간의 손과 다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봇도 인간과 유사한 형태여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며 답했고, 이번 젠슨 황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은 인간의 손, 다리, 이동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고트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5년 6월 오스틴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목표 등 대규모 생산을 통해 AI와 로봇 기술의 미래를 상상하며 인간의 직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메가팩이 에너지의 미래를 바꿀 모습 등을 상상해 봤습니다. 일론은 지속가능한 풍요로움이라는 비전을 감성적으로 연결해 우리가 테슬라의 철학에 공감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의 어닝콜 모두 발언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흥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팀과 저는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작하는 것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자율주행은 오스틴에서 모델 Y로 처음 구현될 겁니다. 우리는 사이버캡이라 부르는 제품 보유하고 있기에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이란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테슬라 자동차 모델 S, 3, X, Y 중 그 어떤 모델이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면 그건 로보택시입니다. 매우 혼동됩니다. 우리가 제조한 테슬라 차량 편대 대다수는 로보택시 될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일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 논하며 특히 25년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오토노미는 운전자의 감독 없이 작동하는 완전 자율주행 의미하며 모델 Y가 오스틴에서 이를 처음 구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 일론은 이 용어의 혼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든 테슬라 차량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24년 10월 위 로봇 이벤트에서 공개한 전용 로보택시 모델로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입니다. 테슬라 차량 대부분이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어 로보택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미래 핵심 동력임을 나타냅니다. 일론의 발언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면서 한 도시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유료 승차가 가능해지면 그것은 운영을 허용하는 모든 관할권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는 매우 확장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자율주행에 관한 범용 솔루션이지 특정 도시에 국한된 솔루션 아닙니다. 몇몇 도시에서 작동된다면 법적 관할구역 내 모든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내 몇몇 도시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미국 내 어디에서나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몇몇 도시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중국의 어느 곳에서라도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제약 요인은 규제기간 승인뿐입니다. 이는 AI와 자율주행 용도로 테슬라가 특화 설계한 AI 칩을 사용하는 범용 솔루션의 이점입니다. 반대로 매우 고가의 센서군과 특정 지역 고정밀 지도 기반은 해당 지역이 변하게 되면 차량은 작동을 멈춥니다. 우리 테슬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범용 솔루션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훌륭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린 연말까지 25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하는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린 옵티머스를 가능한 연간 수백만 대 규모 수준으로 역사상 그 어떤 제품보다 더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년이 채 안 되어 어쩌면 4년 내에 연간 100만 대를 확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 생산할 것으로 확신하며 어쩌면 29년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 관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메가팩은 전력 회사들이 메가팩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총 에너지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력 계통의 에너지 용량을 생각할 때 전력 회사들이 말하는 연간 총 에너지 출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발전소가 야간의 절반 혹은 25%의 용량으로 운영되는 대신 24시간 내내 최대 출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기존 발전소의 에너지 출력을 2배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고 야간에 배터리 팩 같은 것에 충전한 후 낮 시간에 전력 계통에 공급하면 됩니다. 이건 1년에 걸쳐 주어진 전력망의 총 에너지 출력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력 회사들은 이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의 메가팩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가와트급 배터리 공장은 흔합니다. 우린 기가와트급과 그 이상의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ESS 비즈니스가 궁극적으로 테라와트급 규모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일론의 발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론은 전력망의 잠재적 에너지 용량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발전소는 낮에는 최대, 밤에는 낮은 수요의 특성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24시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연간 총 에너지 출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일론은 현재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발전소가 항상 최대 효율로 작동할 수 있다면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메가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항상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메가팩은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수요가 높은 낮에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존 발전소의 에너지 출력을 실질적으로 2배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일론이 언급하는 겁니다. 일론은 메가팩이 전력망의 에너지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솔루션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저장과 방전의 시간적 조절이 핵심 메커니즘임을 설명합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특히 메가팩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메가팩은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기존 발전소의 에너지 출력을 극대화하며 전력 회사들이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전소의 출력 변동 문제를 지적하고 메가팩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한 버퍼 역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 전력 산업에서 혁신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발언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메가팩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메가팩은 전력 회사들이 기존 발전소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발전소는 수요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므로 항상 최대 효율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력 회사들이 운영하는 기존 화력 발전소 등이 야간에 절반 혹은 25%의 비율로 낮게 운영되는데 이걸 100% 가동시켜 초과 공급되는 부분을 메가팩에 저장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낮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발전소의 출력을 실질적으로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일론이 제시한 겁니다. 다시 일론의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통상 1분기는 꽤나 까다롭습니다. 1분기는 사람들이 눈보라 속 한겨울에 차량을 구매하러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연중 가장 최악의 분기입니다. 우린 신형 모델 Y의 생산 전환을 하기에 좋은 분기로 1분기를 찍었습니다. 우린 단일 모델로 연간 110만 대 생산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모델 Y의 생산을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같은 시기에 생산을 전환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생산 전환 작업을 성공시킨 훌륭한 작업을 한 테슬라 팀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전반에 많은 단기적인 역풍이 있지만 테슬라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는 우리의 저렴한 AI 기반 로봇으로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라는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모두를 위한 풍요로움을 원할 겁니다. 환경에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래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가 있는 미래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테슬라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팀을 이끌며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일론은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어스틴에서 모델 Y로 언슈퍼바이즈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 세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2030년 혹은 2029년 연간 100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가팩은 전력망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출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일론의 어린 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젠슨왕의 기술은 규모를 필요로 한다라는 핵심을 꿰뚫고 있는 기조 발언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바이바브 CFO의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